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의 효력, 기판력, 집행력은 기본적으로 재판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변론, 재판 심리가 종결된 이후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승소 당사자의 지위가 이렇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위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는 불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판력을 확장시키는 변론종결의 승계인에 대해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승계집행 문제는 신속한 집행 차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이 변론종결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 없이 간소한 승계집행문 발급을 통한 승계집행 절차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판력의 확장에 대해서는 아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승계집행 부분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걸 둘이가 어떻게 보면 맞물리는 제도인데, 하나는 민사소송적인 측면, 하나는 민사집행적인 측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나눠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두 개는 항상 이렇게 그 동전의 어떤 양면과 같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집행한다 그러면 이행 판결의 경우에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무슨 확인 판결, 내가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확인 판결 같으면 집행 자체가 없거든요. 그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 집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확인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집이라 그러면 좀 이제 애매하지만 뭐 땅, 등록되지 않은 땅, 오래된 뭐 일제시대 땅 이런 거 상대로 그런 걸 두고 소유자끼리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나중에 산 사람,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기판력의 확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집행하고도 꼭 관련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양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지만,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집행법까지는 가지 않아도 그냥 해결되는 거죠. 자, 승계인의 범위. 아까 사례에서 제가 예를 좀 많이 들어드렸는데요. 승계의 전주인이 원고든 피고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불문하지 않습니다. 불문한다. 가리지 않습니다. 또 일반 승계, 상속인 합병, 일반 승계든 특정 승계, 매매 같은 거, 특정 승계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변론 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이제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어려우니까 조금 주의를 해보세요. 이게 조금 법을 전공한 사람도 조금 이게 난해해요. 뭔가 이 용어도 난해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런 부분이 아리까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당연히 쉽지 않을 텐데 좀 어쨌든 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변론 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변론 승계인이다. 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 의문이 없습니다.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인. 하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넘겨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학설상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의 성격이냐, 안 그러면 계정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구분이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넘어가고, 때문에 좀 나눠가지고 전자와 후자 이걸 나눠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승계인인데요. 한번 이게 오늘 다 이해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어떤 법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보시고요. 느낌을 좀 가져보세요. 자,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 승계인이 뭐냐?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드린 소유권 확인 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그러니까 내가 쟤를 상대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저 부동산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확인 판결을 받고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물건을 딴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승계인이 된단 말이죠. 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수인, 또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 자, 이게 조금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갚아. 회장님이시죠. 회장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1억 원 갚아.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승소 판결 받고 나서 그 채권을 양도했어요. 내 채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그 이행 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 이런 사람도 다시 회장님한테 소송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채권의 양수인이죠. 근데 그 채권은 그 사건의 소송물이에요. 제가 회장님 상대로 채권 돈 줘라고 하는 것은 그 채권은 소송물이에요. 그것을 양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확인 재판에서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승계인이란 말이죠. 뭔가 조금 이제 그거는 이해되죠? 근데 아닌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아닐까? 이렇게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다음에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증금을 안 갚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기에 낙찰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증금 반환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네요, 건물을. 그러면 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우리가 주택이라고 생각합시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 대항력이라고 해서 주택, 상가 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항력 규정인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그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죠. 그러면 그 보증금 반환 채무도 넘겨받잖아요. 근데 그 법률 효과는 종전에 만약에 회장님이 임대인이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임대인이다. 그러면 그
판결을 받았는데 그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판결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판결이니까 헷갈리는데 그냥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걸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러면 나는 보증금 반환을 종전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응?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집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종전 소유권 받은 사람한테는 뭔가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대항력이 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회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직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보증금 청구가 안 되거든요. 보증금 청구가 안 돼요. 왜? 법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면책적 채무인수. 이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무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양수인은 내한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인, 종전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느냐. 그대로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 회장님, 양도인과 양수인의 그 관계는 중첩적 채무인수라 그래요. 중첩적 채무인수. 발음이 어렵다. 중첩적 채무인수. 그런데 상실한다. 채무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거든요. 소유권 넘기면 거기서만 받아. 종전 소유자, 물론 이제 이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성립한 거죠.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원래? 계약 당사자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채무를 못 벗어나는데, 그 법의 취지가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법의 취지는 면책적 채무인수인 거야. 바뀐 사람한테 받고, 그 다음에 종전 소유자한테는 면책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이제, 면책적 인수인, 종전 이런 소유자, 바뀐 소유자는 면책적 인수인이잖아요.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소송물의 실체법상 권리 의무 승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기판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없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바로 집행이 돼요. 바로 집행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기판력이 안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 소송을 해야 되죠. 새로 소송을 해서 새로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받겠죠, 그죠? 받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경매에서는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라는 것이 권리 의무가 명백하고 내가 수긍을 할 만하고 하면은 이상이 없죠. 판결을 새로 받으나 안 받으나 바로 승계 집행하나 실체관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경매에서는 그게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두 사람 간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임차인이 이겼어요. 그런데 낙찰을 받아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억울해. 가짜 같고 서로 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해야 돼요. 다툴 수가 없어요.
판결이 무효가 아닌 한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게, 그냥 뭐 재판을 한번 해서 뭔가 집행을 하냐, 해야 돼서 집행을 하냐, 아니면 재판 없이 뭐 승계 집행문을 가느냐, 이렇게 단순한 뭐 약간 시간 단축 내지 뭐 절차의 단축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체의 어떤 그 정의와 관련된 부분도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제도는 나름의 이제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기판력의 승계, 기판력의 확장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존재를 해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당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활용해 볼 만하죠. 활용해 볼 만하죠. 그냥 슬쩍 하나 받아두는 거죠, 뭐. 다투는 척하고. 그냥 막 의제자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뽀록나지만, 그럴듯하게 하는 게 뭐 선수들끼리 뭐 어렵나? 할만하거든요, 여기에. 쿵작쿵작해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응? 그 정도 되려면 돈이 무조건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의사 이체라는 게.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없이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의 편취라 그래가지고 아예 뭐 뭐 상대방을 완전 그 기망하고 뭐 사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없는 한은 일단 판결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판결이 아까 엄격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증빙 이런 것들이 없이 판결이 났다고 한들,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그걸 내가 회장님한테 소송하면서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임대차 계약서 내밀고 보증금 줘요라고 했는데 그거를 판결받은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죠. 상대방이 안 다투게 되면 판결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도 받아보고 맞으니까 대응도 안 하고요. 그죠?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허위일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듯하게.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진짠지 가짠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승계인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판결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대법원 2016년 판결인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라고 해서 요거 여러분들 교재로 만들어 드릴 때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회장님한테는 새로 조금 이렇게 다듬은 내용들을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파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파일로 꼭 받아보세요. 요게 설명되어 있으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어떤 판결이 있었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판력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판결이 있었냐 한번 봅시다. 골프장 운영자인 그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그 회원이 판결을 받았어요. 무슨 판결? 입회금을 반환해달라. 입회금을 반환해달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피고가 바로 그 회원입니다. 회원. 그 회원이 집행문 부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누구 상대로 했냐? 골프장을 인수한 사람을 상대로 했어요.
골프장 기존 회사 상대로 입회금 반환해줘요 라고 해서 승소 판결 받았는데 골프장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골프장 주인이. 골프장을 낙찰받든지 뭐 인수했든지 그거는 대부분 판례를 봐도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골프장을 양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래? 그럼 나 판결 받은 게 있으니까 집행문 부여해달라라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문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프장 인수한 회사, 그게 바로 원고인데요. 원고가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의를 한 재판이에요.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했죠. 이거는 이제 왜 이의를 했냐 그러면 그거는 뭐 내가 그냥 기판력을 안 받고 좀 뭐 절차만 늦추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판결문 받았는데 기존 그 회사가 재판에 졌죠.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졌는데 골프장 인수하고 보니까 가짜 같거든. 가짜 같단 말이야. 그런데 판결은 있어. 그러면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 봐야 될 방법은 판결 효력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런 절차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절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불 내가 집행문 부여는 안 돼. 라고 해서 그 골프장 인수한 회사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자, 원심은 원고 청구 인용을 했습니다. 자, 집행문 부여가 돼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맞다. 그래서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어요. 틀렸다. 집행문 부여가 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원심은 입회금 반환 채무가 면책적이 아닌 중첩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중첩적이라는 이유. 자, 이게 이제 이거 좀 마무리할게요.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 인수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미치고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소송물, 아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 승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대법원의 대법원의 판단의 큰 틀은 면책적 채무인 수인은 승계인이다. 하지만 중첩적 채무인 수인은 승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프장을 이 법이 뭐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에 보면은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권리 관리 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대법원에서는 면책적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골프장을 인수한 사람이 채무를 인수를 받고 반대로 골프장을 넘겨준 회사는 채무에서 벗어나는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너는 승계인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고 원심은 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조 이 부분은 중첩적 채무인수라 봤어요. 그러니까 골프장을 넘겨받은 회사와 기존 회사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회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해서 승계인이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법원은 승계인에 해당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 2010년 대법원 판결. 요것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집행문이 발급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발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송인데요. 요거는 이제
판결만 봐서는 이게 아파트인지 뭐 상가 점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집합 건물 내에 구분 건물이에요. 어떤 특정 호실 소유자인 소외 1이 관리비를 안 내요. 관리비를 안 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항공인이라는 사람이 그 관리회사인지 입주자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관리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 호실이 소유권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원래 소외 1이 원래 소유자였고 판결이 피고였는데 소외 2이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청인 지금 요거 승계집행문 이의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신청인한테 넘어가니까 이 관리회사가 승계집행 무효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소외 1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고 이 사람은 그 승계인이다, 판결의 승계인이다 라고 해서 승계집행문 무효 신청을 하니까 이 마지막 소유자인 신청인이 이의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의한. 그래서 이 사안에서 결국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판결을 떠나서요. 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경매에서도 하나의 테마죠. 관리비가 연체돼 있는 물건을 만약에 낙찰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느냐, 연체된 관리비를 물어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물어주지 않지만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관리비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그 관리회사, 관리비 채권자는 이 소유권을 가졌다가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관리비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 마지막 사람한테는 관리비가 승계되잖아요. 그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유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승계가 되거든요. 마지막 사람. 그러면 중간에 거쳐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우리가 승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관건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물어줘야 돼요. 소유권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 과거에 맨 처음 그 사람의 체납된 관리비는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중첩적 채무인수이기 때문에. 중첩적 채무인수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들어가서 맨 처음에 관리비 납부 안 한 사람, 관리비 이제 쓰고 비용을 일으키고 납부 안 한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 사람도 소유권을 잃었다고 그래서 관리비 채무에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연대한 그 소유권을 현재 소유자는 물론이고 과거의 소유자였던 사람들도 다 연대 비슷한 중첩적 채무인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첩적 채무인수 관계에서는 우리가 승계인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승계집행문이 발급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승계집행문이 발급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심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라. 승계집행문이 발급돼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하게 되고 그 이의가 타당하다라고 해서 원심이 결정했는데 역시 대법원도 맞다. 중첩적 채무인수 관계이기 때문에 승계인이 아니야. 다시 재판해. 그리고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는 없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집행하려 그러면 다시 재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뭐냐? 뭔가 이제 예전에 그 사람들이 못했던 항변들, 뭐 관리비 못 낸 사람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없어요. 관리비 못 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막 쫓기고 여기저기 그 정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다퉈볼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판결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퉈볼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자,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12년 판결인데요. 요거는 조모 씨를 임대인인데요. 조모 씨를 상대로 원고가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정됐는데 그 뒤에 피고가 해당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겠죠. 확정 판결을 가지고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는데 집행법원이 발급을 거부했어요. 발급 못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습니다. 재봉이 승계집행문 부여예요. 아까는 이의 소송이었죠. 안 해주면은 이의를 소송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발급이 됐는데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의 소송. 그다음 발급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승계집행문 부여의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이제 소송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예전에 원고가 조모 씨 상대로 판결을 받아뒀는데 소유자가 바뀌니까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집행법원이 안 돼 라고 하니까 승계집행문 부여의소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승계집행문 발급 못 해줘. 2심에서 인용, 발급해. 대법원에서 확정. 이렇게 됐죠. 이건 한번 아까 이제 우리가 사례에서 들려드렸는데 면책적 채무인수 인관계예요. 그래서 인 부분인데 주문을 한번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안 다루는 분들, 소송의 실무를 안 다루는 분들은 대법원 판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법리를 잘 모릅니다. 치고 받고 하는 거. 원고가 뭐라 주장하고 피고가 뭐라고 항변하고 거기서 무슨 재항변이 나오고 이런 치고 받고 하는 살아있는 법리를 잘 몰라요. 그냥 맨 마지막에 딱 걸러진 대법원에 아주 이해하기 힘든 사실관계 가지고 그것만 다투기 때문에 이 법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법리만 외워가지고는 이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소위 자기 게 아니에요.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완전히 자기 거가 되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 없죠. 대법원 판례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급심 판결의 그 재미나 의미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보세요. 주문을 원고하고 조모 씨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메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의 판결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조모 씨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게 주문이에요. 이게 주문. 아주 디테일하죠? 야, 승계 집행문 줘. 빨리.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겼어요. 왜냐? 보증금 반환 대항력이 있는 사람인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그 바뀐 집주인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면책적 채무 인수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행 판례상 승계인이 되는 겁니다. 변론 종결의 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저는. 그게 뭐 이게 대법원의 거의 확고한 태도인데, 뭐 집행관도 부여를 거부했고, 승계집행 부여를 거부했고, 1심에서도 부여해주지 마라 라고 기각을 했다는 게 지금 납득이 전혀 안 가요. 이게 당연히 맞는, 이 2심 판결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이 오판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재판이. 그래서 우리들은, 저희 법조인들은, 변호사들은 그 판결문 공개를 잘 안 하는, 법원이 판결문 공개를 잘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형량 있잖아요. 형량, 봐주기 형량. 이거보다는 그거는 그냥 극소수, 적은 비율이고 더 큰 부분은 오판, 이렇게 희한한 잘못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판단 미흡, 이런 법리 오해들이 너무 잘못된 판결이 많으니까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걸 다 공개하면 법원 믿겠냐. 이런 사람을, 법관을 믿고 판사를 믿고 재판을 맡겨야 돼?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맡기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오판들이.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왜 오판을 했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대부분 판례가 엄연히 있는 사건이고 판단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논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왜 면책적 채무인수냐. 대법원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법상 또는 상가 건물임대차 보법상의 양수인은 임대인이 주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해석은 현행 판례상으로는 어쨌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종전 소유자, 종전 임대인은 채무를 면책하는 것으로, 채무에서 면책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이제 소송물의 승계인이라는 개념이고.